자, 2017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학병 때 나왔던 과학 지문의 문제예요. 일단 이걸 보고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이 문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느꼈다면은 일단 이거를 이 문제 아래쪽에다가 씁시다. 저는 여기다가 쓰는데 여기다가 아니라 문제 아래 공간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나 이런 표시해가지고 쓰세요. 보기, 보기, 그림, 문제는, 아니, 보기 그림 문제는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보기의 그림은이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보기 그림 문제는 지문 이해를 돕는다. 이렇게 쓰세요. 뻔한 말인 것 같은데 이걸 인지하지 않고 그냥 너무 어려운데? 라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복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걸 조금 생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웠다면은 비스무리한 유형의 다른 문제도 전부 다 어려울 거예요. 지금부터 이걸 완벽하게 푼다고 다른 문제들도 다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일단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을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그냥 그림만 단순히 땡 나와 있죠. 이건 지문을 안 보면 안 풀리는 문제죠. 그리고 뭐예요? 혈액투석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니까 혈액투석기를 찾아줍니다. 혈액투석기, 혈액투석기, 혈액투석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전에 혈액투석기가 있었나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혈액투석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이쪽으로 옮겨 놓았을 경우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문제 역시도 이 안에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왜일까요? 왜일까요? 2점짜리 문제라서 그래요. 2점짜리라서. 3점짜리면은 다른데 여기까지도 봐줘야 될 수도 있었겠지만 2점짜리라서 한 문단, 두 문단 이 정도, 여긴 세 문단이긴 한데 짧은 한 문단이니까 두 문단 정도라고 칩시다. 한두 문단에서 정답이 나와줘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이제 안 봤으니까 읽어볼 건데 볼게요. 일단 혈액투석기는 뭐냐? 인공신장 혈액투석기 이건 뭐냐? 체외에서 신장의 기능인 노폐물의 여과 기능을 대신하는 수단이다. 지금 이 녀석이 노폐물을 여과해주는 녀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그리고 인공신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간지럽네. 노폐물인 요소 등을 제거해야 된대요. 그리고 요소가 제거되는 근본 원리는 물질의 농도 차이입니다. 물이 담긴 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은 그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의 잉크 농도와 그 컵에 있는 물에 있는 잉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방울이 딱 떨어졌을 때 싹 퍼져가지고 컵 전체가 검은색 물이나 그 색깔 있는 물, 빨간색이나 뭐 노란색이나 파란색 이런 걸로 컵 전체가 그 색깔로 물들어 버리죠. 그러면은 컵 안에 있는 물의 잉크 농도가 균일해지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농도가 균일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폐물인 요소 역시도 그렇게 비슷하게 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건 농도까지 할게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요거 하나 밑줄 그을게요. 좀 이따가 할 말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자, 그리고 인공신장에서도 같은 원리로 노폐물이 제거된다. 요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 요소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노폐물이 제거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혈액에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농도 차이로 요소를 없애려면은 혈액이 아닌 다른 녀석의
혈액이 아닌, 그러니까 이 투석액이라고 하는 이 녀석인데, 혈액이 아닌 투석액에는 사실 요소가 없어야겠죠. 그래야 혈액에 있는 요소가 걔네들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쵸?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자, 그래서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노폐물이 있는 혈액을 통과시키고, 지금 그대로 이거 지금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노폐물이 있는 혈액을 통과시키고 다른 한쪽에는 노폐물이 없는 투석액을 통과를 시키면 노폐물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혈액에서 농도가 낮은 투석액으로 이동한다.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위아래라는 개념으로 해서 아래로 걸러가지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동을 하는 개념인 거지 위에서 아래로 걸러져 내려와서 채로 거르듯이 떨어져 내려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을 보고 그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밑줄을 그으라 그랬고요. 근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이니까 위치적으로 높고 낮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이게 이런 식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바닥에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 세로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모습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이거는 높이 차이가 아닌 거잖아. 바닥에 누워있는, 바닥에 대져 있는 모습이니까. 그쵸? 그런 걸로는 절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혈액 속의 세포들과 분자량이 큰 단백질들은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여기 지금 군형이 뚫려 있잖아. 이걸 통과하는 녀석은 조그마한 녀석들이야. 여기서 크기로 해줬죠. 이 녀석들은 통과를 못할 것 같고, 요건 아니죠. 크기가 큰 적혈구 혈장 단백질들은 통과를 못할 것 같고, 무기염류, 포도당, 요소, 요 녀석들은 조그마니까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에서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냥 왜 그대로 보여주느냐? 왜냐면 이 그림은 이 지문에서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지문 내용과 그림 사이에 오류가 있으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때려 맞춰도 지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염류, 포도당 등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이거 농도 차이로 다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투석액 쪽으로 걸러낸다, 농도 차이로 걸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투석액과 혈액에 무기염류, 포도당 농도를 같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잠깐 스톱,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스톱하고 문제를 푸세요. 저는 이제 그냥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을 할 거예요. 자, 요소 동그라미 이걸로 치고, 그리고 무기염류 동그라미 이걸로 치고, 그리고 포도당 동그라미 이걸로 칠게요. 자, 요소 봅시다. 요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5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에는 몇 개일까요? 요소 하나, 둘, 셋, 넷. 4개죠? 4개 맞니?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4개입니다. 자, 그리고 투석에게 하나, 둘, 셋, 넷. 4개고요. 원래 여기 5개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간에. 그리고 무기염류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고요. 그리고 포도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포도당 6개고요. 하나, 둘, 포도당 2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 포도당 5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래다가 써볼게요. 굳이 쓸 필요는 없긴 한데, 자, 5, 4, 4, 그리고 6, 5, 5, 그리고 6, 2, 5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폐물은 유일하게 요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돌아가서 요것만 추가적으로 읽어볼게요. 자, 실제 병원에서 쓰이는 혈액 투석기는 가는 여과관이 여러 개 모여있는 구조의 중공사막을 사용한다. 가는 여과관이 수백 개니까 여기는 3개로 나왔지만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붙어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붙어있는 중공사막을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투석을 진행할 수가 있다. 혈액이 흐르는 방향과 투석액이 흐르는 방향이 같으면 처음에는 노폐물 농도 차이가 있어서 노폐물이 이동하지만 농도가 비슷해지면 노폐물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아니고 이동이 줄어든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혈액과 투석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 노폐물의 농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좌우 방향, 흐르는 방향, 이게 과연 상관이 있을까요? 좌우 흐르는 방향에 상관이 있어? 여태까지 이야기하는 거에 따르면은 혈액과 투석액의 방향은 반대이기만 하면 돼요. 얘가 이쪽으로 흐르면은 투석액은 일로 흐르면 되는 거야. 왜? 흐르는 방향이 같으면은 농도가 비슷해졌을 때 노폐물의 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왜 반대로 흐르면은 노폐물이 이동이 안 줄어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가 아니면은 혈액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이 투석액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되는 거죠. 방향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향이 중요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왜 써놨냐면은, 보시면은 요소가 여기에서 이렇게 투석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 근데 요 모습을 보니까 이 상태는 투석이 진행된 게 아니라 뭐예요? 투석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투석이 끝난 상태. 이제 이 투석액들을 다 혈액 투석기 밖으로 해가지고 요소를 전부 다 없애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요소 농도가 투석액에 더 높아졌지만은 이 투석액에서 다시 혈액과 농도가 비슷해지게, 이게 4랑 5로 나왔지만은 딱 1차인데 실제로는 요소가 4개고 요소가 5개고 이런 게 아니지. 실제로는 요소 개수, 요소 농도가 아니라 요소 분자냐 원자냐, 아무튼 이 요소 분자 원자의 개수만 따지면은 실제로는 이 4개랑 5개니까 얘가 투석액의 요소 농도가 더 높으니까 엄청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개 차이니까 44,444개, 이게 혈액에 있는 요소의 개수고, 그리고 투석액에는 44,445개가 있는 것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커 보이지만, 그리고 이 4랑 5 투석액의 농도가 높았다면 이 농도는 결국 맞춰지게 될 겁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좀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었을라나? 뭐 아무튼 간에 일시적으로 투석액으로 요소가 좀 더 많이 빠져나간 경우에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해서 요소 농도를 맞추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혈액이 아니죠. 이거 무기염류라 그랬죠.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석액의 무기염류 농도가 혈액의 무기염류 농도보다
같거나 높아져야죠. 혈액은 5고 투석액은 6이랑 5니까 맞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포도당 역시 무기염류랑 똑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이 녀석들이 둘 다 더 높죠. 동그라미랑 이런 거 체크를 2보다는 투석액에 있는 녀석들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혈액 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이동을 했지, 혈액에서 투석액으로 이 영양분들이 빠져나갈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냥 그림 보고 한번 맞춰봤어요. 근데 이 녀석은 살짝 애들이 보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만한 게 요소 농도가 여기가 좀 더 높았다는 거. 그래도 설명을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그러니까 이 위아래의 방향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고 이 좌우 방향도 실제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쵸? 걸러지는 거, 농도 차이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만,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스스로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A와 C는 뭐였죠? 투석액의 요소 농도가 혈액보다 높다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5개, 5개, 여기서 4개였죠. 4개 라고 이걸 숫자만 보고 높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 둘, 셋, 4개. C 투석액은 농도가 같으니까 이 그림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요 1번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죠. 그림만 보고 판단을 해도 A는 높지만 C는 높지 않으니까, 둘 다 높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래서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노폐물이 있는 혈액을 통과시키고, 이것이 바로 B인 거죠. 혈액. 다른 한쪽에는 노폐물이 없는 투석액을 통과시키면 이라고 하니까 A와 C인 녀석인데, 사실 근데 이 지문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건 투석이 진행된 이후니까 사실은 이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면은 요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설명이고 이건 실제적인 혈액 투석기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를 좀 더 돕기 편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죠? A와 C에서는 B보다 요소 농도가 높으면 안 돼요. 왜냐면 B에서 A와 C로 요소를 빼내려는 목적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서는 요소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A와 C는 요소가 없는 녀석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어찌 됐건 간에 그림으로 보든 그 다음에 줄글로 보든지 간에 1번은 말이 안 되니까 B보다 높다는 말은 틀렸죠. 그림으로 봐도 아니고 C와 B는 같으니까, 그리고 줄글 설명으로 봐도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2, 3, 4, 5번 빠르게 체크를 해볼게요. A와 B, B와 C 사이의 막은 반투막이다. 이거 반투막이라는 거 우리 설명하면서 봤죠? 반투막이죠. 그리고 A와 B, C의 무기염류 포도당 농도는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그림에서 개수만 보고 풀었으면은 다르니까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지울게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지문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놓은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만들어진 문제는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윗글을 바탕으로 혈액 투석기를 이해한 내용이니까 무슨 질문인 거예요? 혈액 투석기를 설명한 지문의 내용을 보고 풀어라라는 거예요. 이 녀석들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반투막을 중심으로 무기염류 포도당 양쪽이 같은 농도가 되도록 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농도가 같아야죠. 근데 여기는 개수가 다르고, 하지만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요건 맞는 거고. 좀 묘해.
사실 그림으로 보고도 똑같이 풀리고 지문으로만 보고도 똑같이 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거 그대로 막 그려가지고 넣어놓은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냥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 풀긴 했는데. 자, 그래서 4번 A와 C는 B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뭐예요? 방향이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투석 여과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A와 B, B와 C 사이에서 세포와 단백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왜? 왜?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다시 이 혈액 투석기, 그러니까 혈액 투석기가 뭐냐면은 몸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이걸 투석을 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몸으로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와 단백질은 이동하지 않고 다시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세포와 단백질이 혈액 투석기에서 안 빠져나가고 요소만 빠져나가고 세포와 단백질은 유지된 상태로 다시 그 피가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맞는 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